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한 5개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방 아파트 사러 원정 가요. 비규제 지역 줄이는 외지 투자자. 이제 풍선 효과죠.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에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도 여러분들 이제 재테크가 되겠다는 생각에 많이들 지금 몰려가고 있고, 자, 소득 적은 고령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과세 유예 추진시켜준다.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낼 상황이 될 때 내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시세의 60%, 80%. 이게 사전 청약이죠. 사전 청약이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해주겠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장마 분양으로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수혜, 기존보다 한 40%가 넘는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 기사와, 이제 대출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대출을 풀어주자마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에 뛰었어요. 그러니까 6억 이하 대출을, 원래 6억 이상 대출을 못 받았는데 6억 이상 대출을 해주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6억 이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사는 대출 풀면 뭐하나 며칠 만에 집값이 5천만 원 올랐어요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대출이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도 대출이 2억 8천 이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출을 4억 원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대출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집을 못 사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집을 살 수가 있게 된 게 아니고, 집값이 풀자마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 9억 이하 또는 6억 이하의 대출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지금 땅을 치고 있고,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한 2달 전에, 1달 전에 계속 저희가 방송을 했었어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뛸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출 완화 전에 집을 사는 사람들 역시 안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요, 수요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규제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게끔 억눌러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억눌러 놓은 상태. 그러다가 이 규제를 하나만 이렇게 없애주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자가 올라왔던 이런 마음이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요 부동산은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규제가 한 번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 뚫고 나오는 게 분산이 되니까 좀 적겠지만은, 지금은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하나만 풀어주게 되는 경우에 집값이 이렇게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뚫고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 규제가 풀어주는, 왜냐면 더 이상 묶을 규제는 없잖아요. 규제를 이제 푸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었을 때 어떻게 부동산이 움직일지, 물론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혹시 집을 없으신 분들 또는 1주택자인데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아파트 6개월 동안 안 팔렸대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수요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에 6개월 동안 안 팔리던 부동산을 5억 8천에 내놔서 안 팔리던 부동산을 6억 3천으로 올렸다고 하는 거죠. 왜? 6억 이상이, 그 전에는 6억 이하만 대출 나왔는데 이젠 6억 이상이 돼도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6억 이상으로 금액들을 다 한 번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니까 더 늦으면 매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중저가 주택에 사람들이 몰리게 됐고, 이거를 6억 이상의 사람들이 호가를 다 올려서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5억 8천, 5억 하던 게 5억 8천에서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 6억 3천, 6억 5천, 7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잠깐 사이에 2만 5천, 서울 2만 5천 25만 정도, 한 6만 정도 하던 6억 이하 아파트가 17만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2%가 이제 감소를 한 거고, 이 추세는 아마 이 중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6억 이하 아파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외곽에 나홀로, 좀 약간 낡은 나홀로 아파트들은 6억 이하로 그나마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6억 이상이 되면서 이제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규제 하나를 완화시켜주면 그 완화시켜주는 규제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수요자들이 뚫고 나오면서 가격이 뛴다. 이 사실을 하나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자,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 종부세 과세가 유예 추진될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죠.
이 종부세는 부자세예요. 이중과세를 내는 이유는 부자들은 조금 더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세인데 이게 상위 2%에만 부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2%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 공시 가격 순서대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종부세,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를 확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확정이 되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위헌이다, 합헌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2%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중에서 1주택자 그리고 3천만 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받을 수가 있고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서 매년 1.2%가량의 이자를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부세를 부동산 값이 뛸 때는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지만 부동산 값이 보합이 되거나 떨어질 때는 종부세를 갖다가 조금 더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리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최대한 나중에 내시고 1.5% 종부세를 내는 걸 가지고 이자 내시고 나중에 종부세를 좀 다른 데 재테크에다 조금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도시를 분양하는 게 본 청약이 아니고 사전 청약이니까 가격은 확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정도로 예상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은 3억 5천 정도 수준인 거고 성남 복정일, 의왕 청계, 위례 같은 경우는 전용 18평 기준에 했을 때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시세에 이건 한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4억에서 한 6억 정도는 이제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자, 복정일, 위례 신도시죠. 그다음에 위례, 그다음에 의왕 청계 이것들은 뭐 받으면 노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텐데 뭐 워낙 경쟁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아마 꾸준하게 사전 청약은 도전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7월에 청약이 분양 물량이 4만 7천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에 4만 7천 가구 정도 분양이 나오고 그중에서 이 경기권, 그러니까 기존의 2만 4천 가구보다 한 91%가 더 많습니다. 특히 경기권에 15,000 가구 정도가 나와서 좀 물량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고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이 나라의 큰 여당에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 TV 토론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조건 공급은 늘리겠다. 두 번째가 현재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규제, 부동산 규제를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자, 이 공급은 신도시를 통한 공급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 두 가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신도시 앞으로 계속 분양 물량이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고 강남의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강남 주변의 그린벨트 쪽에 신도시를 새로 지정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보금자리처럼 옛날에 청계지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남 바로 앞에 붙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앞으로 계속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재개발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청약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재개발 물량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을 받을 수가 있는 6평 이하, 전용 6평 이하의 매물들은 구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전용 6평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에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번 노려보신다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도 노또인 거고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도 노또니까 자, 이 공급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제가 유지한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제가 지금은 더 이상 규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갔을 때 규제만 해서 집값이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나씩 이제 없앨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를 뚫고 수요자들이 나올 거니까 규제를 없앤다는 소문만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재테크의 어떤 방향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지방 아파트 사러 원정 가요. 비규제 지역 있는 외지 투자자. 수도권을 포함해 규제 지역에 거주지를 둔 투자자들이 지방 아파트 매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이제 충남이라든지 강원 쪽에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다.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울산, 대전, 세종, 대구처럼 규제가 있는 지역의 매수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지역은 수요가 주는 거고 규제가 없는 지역은 는다. 그 이유가 뭐냐? 수도권 대비 가격이 싸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이에요. 근데 지방은 아직까지 평균 아파트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수도권은 6억, 지방은 2억 5천인데 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재값도 뛰었고 인건비도 뛰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30평대 하나 짓는데 내 돈이 우리 공사비가 시행비까지 포함해서 4억 이하로 짓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3억대 초반으로 짓는데 곧 지나면 4억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지방의 아파트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4억짜리 내가 4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 분양해봤자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시세가 2억 5천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어도, 지방에서 광역시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 수요가 없어지는 지역은 2억 5천 이하여도 안 팔려요. 그러나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은 2억 5천짜리가 꾸준하게 뛸 겁니다. 얼마까지? 이 공사비 이상은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전 청약을 받을 능력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1억이나 2억 또는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서 어떤 재개발을 노려보기도 힘들어.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어? 또는 정말 열심히 해 3,0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3,000만 원이면 지방 광역시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갭이 작아서 그래요. 전세를 끼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투기하시는 분들인 거고, 투자자들, 나는 진짜 집을 어떻게 해서 재테크를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2,3천만 원만 가지고 저는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를 만들어가지고, 왜? 여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한 3천만 원, 내 돈 3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서 몇 년 안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경기도로 내가 모은 돈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재테크를 불려 나가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재테크를 시작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저는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나는 우리 자녀한테 줄 돈이 1억, 2억이 없어. 속상해하지 마시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지방 광역시 아파트들, 왜? 공사비가 어차피 4억 이하로 아파트를 못 줘요. 그러면 수요가 꾸준한 지역 같은 경우 2억짜리 아파트도 있거든요. 30평대. 근데 전세가 1억 8, 9천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세가 나중에 2억 5천으로만 뛰어도 이 아파트는 2억 7, 8천으로 뛰어요. 그럼 내 돈 2천만 원이 또는 내 돈 3천만 원이 자연스럽게 7, 8천으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분들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테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앞으로 꾸준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십시오.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